최근 뉴스와 정부 브리핑을 통해 가장 많이 등장하는 키워드가 바로 민생회복지원금입니다. 특히 2026년을 기준으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이 지급되는 방안이 확정 단계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많은 분들이 실제로 언제, 어떻게, 누구에게 들어오는지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사실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민생회복지원금은 기존처럼 신청을 받아 선별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행정정보를 기준으로 자동 지급을 원칙으로 설계되고 있습니다. 즉, 과거 재난지원금처럼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지급 대상에 해당하면 지정된 방식으로 자동 입금되는 구조입니다. 왜 이런 방식이 선택됐을까요? 정부가 밝힌 공식적인 이유는 명확합니다. 신청 과정에서 발생하는 누락, 고령층의 접근성 문제, 행정 비용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특히 50대 이후 연령층에서는 온라인 신청 자체가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았고, 실제로 과거 지원금에서도 신청 누락으로 못 받은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주민등록 정보와 소득 자료를 기준으로 지급일에 일괄 반영하는 방식이 유력합니다. 이 말은 곧 지급 대상이 확정되면 별도의 행동을 하지 않아도 정해진 날짜에 계좌 또는 지급 수단으로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전 국민이 대상일까요? 이 부분에서 많은 오해가 생기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공개된 내용을 기준으로 보면 지급 대상은 2026년 기준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민을 기본으로 합니다. 다만 과거 사례를 보면 일정 기준일을 두고 그 이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지급 대상이 되는 방식이 사용됐습니다. 즉, 특정 날짜 이후 전입하거나 해외 체류 중인 경우에는 일부 제한이 생길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소득 기준으로 선별 지급하는 구조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번 민생회복지원금은 경기 회복과 소비 진작을 목표로 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고소득자와 저소득자를 나누는 방식이 아니라 보편 지급을 기본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25만 원은 어떻게 지급될까요? 현금으로 바로 통장에 들어오는지 아니면 지역화폐나 카드 형태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계좌 입금 방식, 다른 하나는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카드 포인트 형태입니다. 과거 정부 사례를 보면 고령층과 취약계층은 현금성 지급, 그 외 연령층은 지역화폐나 카드 포인트 방식이 병행되는 구조가 자주 사용됐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고령층의 경우 지역화폐 사용이 어렵고 실제 생활비로 바로 쓰는 것이 정책 효과가 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50대 이후, 특히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계좌 입금 방식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부분은 최종 시행령에서 확정되겠지만 과거 패턴을 보면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구조입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럼 언제 들어오느냐입니다. 현재 정부가 언급하는 일정은 2026년 상반기, 그 중에서도 추경 예산 통과 이후 일정 시점입니다. 정확한 날짜는 아직 특정되지 않았지만 보통 이런 지원금은 국회 예산 확정 후 2주에서 4주 이내에 지급이 시작됩니다. 즉,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날이 사실상 기준점이 됩니다. 그 이후 행정 시스템 반영, 지급 명단 확정 과정을 거쳐 지정된 날짜에 일괄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자동 지급이라고 해서 아무것도 확인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좌 오류, 장기 미사용 계좌, 사망자 명의의 계좌, 지급수단 선택 문제 등으로 일부 인원은 자동 지급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과거 지원금에서도 이런 이유로 지급이 지연되거나 보류된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50대 이후 시청자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조언이 있습니다. 지급 전까지 반드시 본인의 주민등록 주소지와 계좌 정보가 정확한지 한 번은 확인하셔야 합니다. 특히 오래전에 만든 계좌를 사용하는 경우 압류방지 계좌나 거래 정지 계좌는 지급이 막힐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이번 민생회복지원금은 다른 복지수급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되는 구조라는 점입니다. 기초연금, 생계급여, 장애인연금, 주거급여를 받고 계신 분들도 중복으로 지급받는 방향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지점입니다. 나는 이미 복지 받으니까 제외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번 지원금은 성격이 다릅니다. 개별 복지와 무관한 전국민 대상 경기 대응 정책이기 때문에 기존 수급자도 포함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지급 이후 소득으로 잡히는지 여부는 다음 단계에서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일시적 지원금은 대부분 소득 인정액에 반영되지 않거나 한시적으로 제외 처리되었습니다. 이번에도 동일한 방식이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즉, 지원금을 받았다고 해서 기초연금이나 생계급여가 깎이는 구조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점은 50대 이후 시청자분들께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정리하자면 2026년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은 신청이 아닌 자동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소득 기준 없이 보편 지급 구조이며 기존 복지 수급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지급일, 지급수단, 세부 행정 기준은 최종 시행령에서 확정됩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언제 신청하느냐가 아니라 자동 지급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도대체 누구에게 어떤 기준으로 어떤 방식으로 지급되느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실제로 지급이 갈리는 지점이 생깁니다. 먼저 지급 기준일에 대해 정리하겠습니다. 모든 자동 지급형 지원금에는 기준일이 있습니다. 이 기준일은 지급일이 아니라 지급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날짜입니다. 예를 들어 기준일이 2026년 3월 31일로 설정된다면 그 날짜 기준으로 주민등록이 유지되고 있는지가 핵심 조건이 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주소 이전, 세대 분리, 주민등록 말소 상태가 기준일과 겹치면 지급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장기간 해외 체류 후 귀국한 경우 주소 정리가 늦어졌다면 자동 지급 대상에서 누락되는 사례가 실제로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 상태입니다. 주소지가 정확히 등록되어 있는지, 세대주와 세대원이 정상적으로 분리 또는 유지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건 복지 신청이 아니라 행정정보 정비에 가깝습니다. 다음으로 지급수단입니다. 자동 입금이라는 표현 때문에 모두가 현금으로 통장에 들어온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 구조는 조금 더 나뉩니다. 과거 재난지원금과 민생지원금 지급 방식을 보면 고령층은 계좌 입금, 그 외 연령층은 카드 포인트 또는 지역화폐, 이런 방식이 병행 적용되었습니다. 2026년 지원금 역시 같은 구조가 유력합니다. 특히 60세 이상, 65세 이상 연령층은 모바일 사용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계좌 입금 방식이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이때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계좌 정보가 최신인지 여부입니다. 기초연금이나 국민연금 수령 계좌가 있다면 그 계좌로 지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연금을 수령하지 않거나 과거에 사용하던 계좌가 휴면 상태라면 지급이 보류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 지원금에서도 휴면 계좌, 거래 제한 계좌로 인해 입금이 지연되거나 반송된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가장 현실적인 준비는 단 하나입니다. 자주 사용하는 계좌가 정상 상태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건 은행에 가서 복잡한 절차를 밟을 필요도 없습니다. 통장에 소액이라도 입출금이 되는지만 확인해보면 충분합니다. 그 다음으로 많은 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기초연금, 생계급여, 장애인연금 같은 기존 복지를 받고 있으면 이번 지원금이 줄어들거나 제외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공개된 정부 설명과 과거 사례를 보면 중복수급 제한은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지원금은 복지급여가 아니라 한시적 민생지원금이기 때문입니다. 과거 재난지원금, 물가안정지원금, 한시 소비지원금 모두 기초연금 수급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되었고 소득 인정액 산정에서도 제외 또는 한시 제외 방식이 적용됐습니다. 즉 25만원을 받았다고 해서 기초연금이 줄어들거나 생계급여가 중단되거나 장애인연금이 삭감되는 구조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지원금을 예금으로 오래 보관하거나 자산 형태로 전환했을 경우 이후 재산조사 시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다음 조사 시점에서 통장 잔액이 그대로 남아있다면 일부 반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관점에서 드리는 현실적인 조언은 이렇습니다. 이 지원금은 생활비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공과금, 식비, 의료비처럼 실제 지출로 사용하면
재산으로 남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자동지급에서 실제로 제외되는 대표적인 사례를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주민등록 말소 상태. 둘째, 기준일 이전 사망자. 셋째, 장기 해외 체류로 주민등록이 정지된 경우. 넷째, 계좌정보 오류 또는 지급수단 선택 누락. 이 네 가지가 과거 자동지급형 정책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누락 사유였습니다. 이 중에서 개인이 미리 점검할 수 있는 것은 주민등록 상태와 계좌 상태입니다. 지금 당장 복잡한 신청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기준일이 다가오기 전에 주소지, 세대정보, 계좌 상태 이 세 가지만 확인해두면 자동지급에서 빠질 가능성은 크게 줄어듭니다. 이번 2026년 민생회복지원금은 단순히 25만 원을 받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부 복지 정책이 신청 중심에서 자동 지급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방식의 지원금은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번 지원금을 계기로 내 행정정보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자동 지급 대상에서 누락될 위험은 없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까지가 2026년 전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지금 시점에서 꼭 알아야 할 핵심 내용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과거 재난지원금이나 민생지원금을 자동으로 잘 받으셨나요? 아니면 누락되거나 늦게 받았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 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됩니다. 앞으로도 이런 중요한 정책 변화와 시니어분들이 꼭 알아야 할 돈과 복지 이야기를 쉽고 정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